예금이자입니다. 대출이자가 아니고 예금이자 4%대 줄 인상의 대출금리 상승폭 키우나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최근 은행들이 1년 만기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연 4%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예금금리가 지금 작년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예금금리가 뭐 6%까지 출시가 됐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예금금리가 쭉 내려왔습니다. 3%대에서 뭐 쭉 있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정기예금을 보면은 이제 연 4%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예금금리가 4% 이상대 예금이 출시된다는 그런 기사가 보이면은 대출금리는 무조건 5%를 넘어간다고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출금리가 5% 초중반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예금금리 상승은 조달 비용을 높여 향후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안 그래도 대내외 요인으로 올라가는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이거 더불어 같이 보실 게 지금 요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9%짜리 이율을 주는 특판 적금을 출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문 열자마자 고객 수십 명이 오픈런을 했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한때 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 가지고죠. 위기에 처했던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이 내놓은 연 9% 금리의 특판 상품이 하루 만에 한도가 소진되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이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새마을금고가 요즘에 정말 힘들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9%짜리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자금을 유치하는 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안정적인 1금융권으로 다 돈을 빼서 옮겨갔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다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9%짜리 뭐 이러한 예금들 갖다가 예적금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새마을금고가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예금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기사가 전세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주거 빚 부담. 자,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최대 0.48%가 올랐다고 합니다. 올랐답니다.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데는 뭐 연 9%짜리 이자를 주는 그러한 예적금도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팔 전쟁을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 두 가지가 요즘에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우리 경제 여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뉴스들이죠. 특히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이죠, 보면은. 자. 그래서 그런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최근 추석 이후에 이제 가을장, 우리 가을장에 그러죠. 그죠? 이사철이 본격적인 이사철이니까. 그러면 거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해야지 뭐 정상적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10월달, 11월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월달 중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9월달에 비해서 크게 나아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보시는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심리에 야, 좀 더 기다려볼까? 상황이 이리 안 좋은데 집값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주춤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한 템포를 늦추시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기사에서 좀 보실 거는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조금 심각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앞에 그 기사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라는 기사도 한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세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뭐 5%를 넘어가고 6%에 육박하게 된다면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다시 월세로 돌아서겠죠. 지금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5.3% 수준입니다.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5.3% 수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8% 수준입니다. 그거보다 넘어간다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그거보다 넘어간다면은, 당연히 내는 이자가 더 많으니까, 월세보다 이자가 더, 대출 이자가 더 많으니까, 월세로 수요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 말은 당연히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반기에 한 번 더, 4분기에 특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그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은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1350원 선에서 계속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서 갑자기 좀 치솟았습니다만은 다시 또 85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그렇게 큰 리스크로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좀 더 확전이 된다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유가에서는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환율 또한 1350원 선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아직까지 1370원, 1400원을 뚫어봤다는 그런 기사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내일 보시면은 뭡니까?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현재 3.5%를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일 이창용 총재가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시장의 예상은 아마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은행에서 이렇게 지금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3.5%를 동결한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은행에서 자기들 조달금리가 조달 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금이자가 4%란 말은 대출이자는 무조건 5%를 넘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은행이 예금이자 4%를 주는데 대출이자 4%를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예대 마진이 없는데 뭘 먹고 살아라고 최소한 1% 이상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금이자가 4%대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대출이자도 5%를 무조건 넘어간다.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뭐 4분기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피크를 치고 피벗을 그리면서 다시 하락을 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벗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이번 달에 또 한 번 더 있겠죠. 예. 10월 달에 한 번 더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금리를 결정을 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동결을 할지 뭐 또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 초에 예상했던 뭐 올해 4분기가 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은 이제 여지없이 깨져버렸죠.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금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금리는 아무도 몰라요. 연준 의장도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금리 향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기간을 길게 늘려놓고 본다면은 현재 금리가 분명히 고금리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뭐 2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금리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을 보시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5%를 넘어서고 뭐 6%에 육박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한 번 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매매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진짜 마지막 기회를 보시고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올해 초에 있었던 그 가격은 잊으세요. 그걸 생각하고 그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둘 다 놓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정하게 내 재정 상황에 맞는 범위 내에서 평소에 봐두셨던 그런 단지가 있다면은 적당한 가격이 온다면은 올 초의 가격은 연연하지 마시고 적극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혹은 갈아타기 전략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